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채용이 진행되는데 좀 눈에 띄는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전형 절차는 제가 앞서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특징은 저는 한 3가지 정도 꼽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채용 전제형 인턴이기 때문에 LG그룹 자체, 그 그룹의 채용 기조가 채용 전제형 인턴으로 무조건 뽑기로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채용 전제형 인턴으로 뽑는데 다만 석박사분들은 아닌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건 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학사분들은 일반 가장 많은 TO를 자랑하는 그 우리 학사 4년제 TO는 무조건 채용 전제형 인턴을 거친다고 보면 되고 석박사 중에서 안 하는 케이스가 살짝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사인데 또 인턴을 하고 막 그런 케이스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적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LG도. 그리고 면접도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진행할 수 아하. 있다라는 걸 열어뒀어요. 네. 무조건 온라인으로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밑에 당구장 표시로 잘 보시면 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채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도 아마 제 생각에는 온라인으로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1차 면접 대상자들이 언어를 택하셔야 됩니다. 예. 언어를 택하셔야 되고 영어, 중국어, 폴란드어, 일본어, 독일어 택하셔야 되는 건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원 직무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단추 이게 좀 달라요. 예. 그래서 분명히 저 직무에서는 독일어가 체크가 됐는데 이 직무에서는 안 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앞서서 우대사항이나 아니면 필수사항, 영어 가능자, 뭐 해외 출장 가능자 이런 것들을 언급드릴 때 자세히 보시면 우대사항에 어떤 직무는 막 폴란드어까지 적혀 있고 맞아요. 어떤 직무는 영어만 적혀 있고 네. 어떤 직무는 영어가 뭐 필수고 중국어가 있고 아니면 아까 일본어가 전공 그렇죠. 그 맞아요. 여건으로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직무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외국어 또 다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외국어 실력은 이제 필수인데 뭔가 우대상 외국어를 하나 더 하면 유리하겠죠. 엄청 좋아할 겁니다. 예.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글로벌 공장도 많이 두고 말씀드렸다시피 20곳의 글로벌 그 고객사가 있어요. 네. 뭐 한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포드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알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배터리를 팔려고 하면 팔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논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외국어를 최소한 하나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현대자동차밖에 못 팔겠네요. 맞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자소서 항목을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총 3가지가 출제가 됐네요. 네, 3가지 항목 굉장히 또 글자 수도 많지 않고요. 쉬운 항목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목별로 좀 소개를 드리고 작성 팁 정도 간단하게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은 LG는 좋은 게 이렇게 대괄호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떤 항목이다라고 딱 키워드를 그러네요. 짚어줘요. 내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항목이다라고 적어주고 있고요. 예. 항목은 지원 분야,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와 해당 분야 직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소개를 해주세요. 700자라고 되어 있고 또 LG는 좋은 게 가이드를 다 줍니다. 네. LG는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지원 분야 직무를 위해 노력한 내용, 전공 직무 경험과 이를 통해 본인이 어떠한 역량을 길렀는지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1번은 직무 역량을 쓰는 거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예요. 네. 예. 그리고 2번은 마이스토리, 본인의 특성 및 성격, 장점, 보완점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500자. 내 이야기를 적어달라는 그 키워드가 있고 가이드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진솔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는 그런 가이드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당연히 써야겠죠. 예. 세 번째는 비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루고 싶은 나만의 꿈과 비전을 소개해 주세요. 500자고요. 예. 가이드는 에너지 솔루션에서 본인이 기대하는 미래 모습과 계획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좀 추가적인 팁을 드리면 네. 1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원 동기 항목이에요. 지원 동기라고 말하고 네. 있으니까. 네. 근데 일단은 크게 키워드가 컴피턴시, 그러니까 능력을 바탕으로 지원 동기를 쓰는 게 어떻겠니라고 지금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질문도 보시면 해당 분야와 직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가이드도 직무를 위해 노력한 내용 그쵸. 직무를 가지고 그냥 쓰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류의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쓰실 때 여기 왜 지원했냐면 잘할 수 있으니까 지원했다. 가 가장 이상적인 논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원 동기를 뭐 밖에서도 강의를 할 때 크게 한 2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일의 모습, 그러니까 직업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걸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예. 직접적으로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케이스의 지원 동기는 너 여기 왜 지원했어?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서 지원했어. 이 두 번째 후자로 쓰는 이 논리를 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
이 지원, 이 직무에는 뭐 A와 B와 같은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준비, 이런 노력을 통해서 A, B 역량 누구보다 난 잘 준비를 네. 했다고 판단을 해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 그래서 지원했어. 라는 내용으로 700자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700자고 2번, 3번, 500자, 500자에 비해서는 많잖아요. 글자 수가. 그쵸. 조금 더 많이 써달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량 정도를, 준비한 내용 정도를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다른 500자는 한 가지만 쓰면 되는데 네. 500자로 두지 않고 700자로 썼다는 것에 우리가 착안을 해서 역량은 한 2가지 정도로 쓰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번으로 넘어와서 1번의 직무 역량을 보여줬으면 2번은 그래 이제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써야 되는 게 500자 안에 본인의 특성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성격의 장점도 써야 되고요. 성격의 보완점이라고 하면 단점 정도 되겠네요. 3가지 네. 정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듯빠듯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구체적으로 쓰래요. 그럼 글자 수를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요 항목은 그냥 문단을 3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3가지를 물어보는데 500자 안에 한 문단을 채우면 물론 이제 뭐 문단을 3개로 나누십시오라는 말은 없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은 복잡해질 그쵸,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예. 물어보는 것 하나 특성, 성격 장점, 성격 보완점 하나하나 그냥 문단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특성은 무엇이고 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냥 한 3줄 정도. 성격의 장점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장점을 지금 어떻게 일상에서 보여주고 있는지 네. 3줄 정도. 예. 보완점도 그 단점이 무엇이고 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3문단을 각각 3줄씩 써서 500자를 채우는 걸로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제가 드린 이 3문단 3줄이 정확한 법칙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제가 봤을 때 요 3가지를 물어보는 요 에너지 솔루션의 2번 항목만큼은 방금 말씀드린 구성이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보고요. 3번 비전은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이에요. 가끔 가다가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인생의 목표라든지 막 버킷리스트를 물어보고 네네, 맞아요. 그런 케이스랑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나만의 꿈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서 이제 회사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에너지 네. 솔루션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1번, 2번, 3번 항목 중에 유일하게 회사 이름이 풀네임으로 나온 항목이 3번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번 항목에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요. 지원 동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다른 항목 1번, 2번에는 회사 에너지 솔루션 이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3번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써주는 겁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나만의 꿈과 비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꿈과 비전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한 에너지 솔루션은 앞으로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배터리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런 전략, 이런 기회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조금 더 전망, 예상. 내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다 앞으로. 근데 앞으로 2, 30년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2, 30년 후에 10년 후에 망할 회사면 난 지원도 안 했다. 그렇죠. 왜 어떤 이유로 에너지 솔루션이 2, 30년 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것인지를 준비해봤고 공부를 해봤고 이해한 내용을 한 100자에서 150자 정도 쓰시고 예. 나머지 300자 이상, 300자 정도는 이제 그 속에서 그 에너지 솔루션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기회를 잡아가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 전문가가 될 것이다가 꿈이에요.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는 직무 역량을 2가지로 보여줬고 2번 항목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치관 그리고 성격의 장점, 단점 하나하나씩 짧지만 보여줬고 3번에서는 그냥 입사 오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업계, 배터리 업에 대한 전망, 회사에 대한 이해도까지 보여주면 굉장히 짜임새가 좀 탄탄한 그런 자기소개서 항목이 되지 않을까. 700자, 500자, 500자라고 해서 너무 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분명히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방금 전에 쌤이 언급을 해주셨듯이 700, 500, 500 세 항목이면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고 심플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좀 공기업은 아니지만 자소서 비중이 좀 작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이력서가 아까 그 채용 공고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네. 자세하고 네. 내용이 많을수록 많이 보겠다는 겁니다. 그거 아 관련된 그래요? 내용들. 그러니까 이력을 많이 보겠다는 거예요. 아 이력을. 이력서가 내가 분명히 이렇게까지 써놨어. 예. 채용 공고에 분명히 이렇게 올려놨어. 네. 이력서 한번 보자. 없네? 왜 쓴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읽기 전에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하나하나씩 본다기보단 이제 기계가 있을 거예요. 아까 예. 말한 그런 인문계나 어문계열이 만들어낸 AI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다 세팅을 해놨을 거예요. 알고리즘이. 이력서에 적어둔 이런 키워드들이 이력서를 그러니까 채용 공고에 이력서에 교육사항이나 학교나 전공이나 프로젝트 경험, 그쵸. 인턴십 이런 것들을 다 쓰게끔 되어 있어요. 블라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매칭을 해보고 적합도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돼야지 자기소개서를 볼 텐데 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를 그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자신이 기본적인 베이스 준비가 된 상황이라면 자기소개서 무조건 잘 써야 될 거예요. 네네. 이제 통과가 되고 읽을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라면
조금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그러네요.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서류가 통과가 되면 인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LG웨이 B 테스트라는 건데, 이 LG는 기업 특성상 좀 이런 개개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적성 검사? 여기에 공을 들인다고 들었는데 이 테스트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LG그룹 자체가 굉장히 또 임직원을 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취준생들에게 아까 말한 뭐 이런 키워드도 주고 가이드도 주고 이렇게 되게 쓰세요. 친절하네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LG 웨이 피 테스트, LG는 또 LG만의 길, LG 웨이, LG만의 인성을 보려고 테스트를 하는데 네. 쉽게 말하면 인성검사, 적성검사를 나눠서 시험 보는 그냥 필기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적성검사를 보시게 되는데요. 뭐 올해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근데 그렇게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적성검사는 크게 4개의 과목 시험을 봤습니다. 네. 예. 언어 추리, 언어 이해, 자료 해석, 창의술이라는 키워드들로 시험을 봤어요. 총 4개 영역에 15문항씩 시험을 봅니다. 굉장히 시험 몇 개 안 보죠, 시험 문제. 근데 한 영역당 풀이 시간을 10분을 줘요. 10분 동안 15개, 그리고 자 다음 과목이 넘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40분 동안 60개를 푸는 게 아니라 10분 주고 15분 풀고 넘어가고 10분 주고 15분 풀고 넘어가고 예.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야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가장 최근에. 그리고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그 면접 말고 인적성은 그렇게 네. 이미 안내가 된 상황이고요. 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 전에 예제 문항을 하나씩 풀어요. 그걸 풀고 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일지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실제로 시험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난이도는 중하 높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10문제 주고 15문제 주고 10분 안에 풀려면 한 문제당 거의 한 진짜 다 엄청, 풀려면 30초 네. 읽고 풀기가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이면 정말 그거는 임직원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중하고 감독관님 얼굴에 모니터에 이렇게 떠 있답니다. 그래서 뭐 부담스러우시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 네. 뭐 부담은 갖지 않으시길 네. 이렇게 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화면 구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필기구는 사용이 불가하고 대신에 그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분들이 그 계산기나 메모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대상자분들은 안내가 올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어떤 예. 식으로 배치를 해라, 카메라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그 프로그램 내에서 이런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또 후기를 들어보면 이거 메모장에 막 쓰고 할 시간에 그냥 그 문제 넘어가고 바로 풀 수 있는 걸 푸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하지만 쓸 수는 있다는 건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적성 검사를 보고 나면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인성 검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네. 쉽게 말하면 LG 웨이. 네. 180문항 20분을 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 달라질 수도 있긴 하죠. 왜냐면은 적성 검사야 그대로 포맷이 가더라도 인성 검사는 달라지는 케이스들이 좀 다수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 그룹도 적성 검사는 그대로 가는데 인성 검사는 볼 때마다 문항수가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180문항 20분인데 아시다시피 뭐 그냥 예 아니요 체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함정 질문들이 있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쉽게 화를 낸다. 여기서는 예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를 해야 될까요? 그냥 쉽게 화를 낸다. 아니요. 쉽게 아니요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종종 예민해진다. 예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건 누구나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약간 종종 종종이라는 거에 여기서 아니요라면 맞아요, 종종도 맞아요. 예민해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종종도? 가끔 예민해진다. 그게 가끔이란 표시인 거예요. 여기서는 뭐지 이거 진짜 아니요를 해야 되나? 네. 여기서부터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시간이 183문항 20분이에요. 어우. 굉장히 짧아요. 네. 그렇죠. 뒤에 가서는 시간이 모자랄 일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함정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가끔씩 예민해지지 않나요? 시험을 앞두거나 예. 예민하죠. 방송을 앞두거나 네. 예민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건 무조건 아니요를 해야 돼 라고 한번 매몰되는 순간 아하. 빠지게 되죠, 함정에. 예. 저네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쉽게 화를 낸다는 아니요를 해야죠. 그쵸, 그쵸. 쉽게 그러니까 자주 늘 화를 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함정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적성검사, 인성검사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휴식 시간이 없어요. 예.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못 가기 때문에 가려면 이제 OMR 카드를 내야겠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그 컨디션 조절을 좀 잘 하고 시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또 사실 적성 검사, LCS 맞아요. 이런 것과 하면 우리 마쌤이 대표 주자잖아요. 저희 마적성이라고 하는데 LG의 적성 검사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팁도 좀 주시죠. 그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언어 추리는 흔히 말하는 참거짓, 명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역, 이, 대우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푸는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10분 안에 15분 16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분명히 막히는 게 있을 겁니다. 아무리 네, 대우를 넣어도 안 풀릴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넘어가세요. 그게 제가 이때까지 후기 그리고 주변에 보고 온 친구들 다 물어봐도 15문제 다 푼 친구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는 게 정상이니까 여러분들 예. 넘기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막히는 게 있으면 넘어가고 언어 이해는 비문학 독해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제시가 돼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지문이 좀 짧은 거 위주로 먼저 풀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자료 해석은 우리가 흔히 하는 표, 그래프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자료 해석은 문제부터 봐야 돼요. 네. 문제를 보고 보기를 본 다음에 어떤 내용, 어떤 자료를 먼저 봐야 되는구나를 체크하고 자료를 봐야 된다라는 거. 창의 수리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수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1, 2, 3, 4 빈칸. 어떤 예. 숫자가 올 것인지 1, 2, 3, 4, 5 아니면 피보나치 수열이나 개차 수열이나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런 수출이기 때문에 이것도 직관적으로 답이 안 나오면 넘어가세요. 이거는 예. 언어 추리보다 더 답이 안 나올 확률이 네. 높아요. 그래서 추리가 들어간 것은 일단 보고 안 나온다 넘어가기.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언어 이해는 짧은 것부터 자료 해석은 문제부터 여기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팁들 잘 활용해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 면접입니다. 1차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차 면접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네. 모두 다 외국어 면접, 실무진 면접.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된다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면접 복장이 정장 지양이라고 돼 있어요. 지양. 그 집에서 면접을 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뭐 면접 지양이다라고 해서 파자마를 입고 볼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아무리 집이겠지만.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깔끔한 셔츠라든지 뭐 그런 무지, 티 이런 거 입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진행이니까 뭐 주변 소음이라든지 뭐 조명 이런 건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면접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외국어 면접. 외국인과 1대1로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10분 정도. 근데 일상적인 토크 위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일상적으로 뭐 자기소개 해봐라. 아니면은 뭐 지원 직무를 영어로 한번 뭐 하는 데인지 소개를 네네. 해봐라. 이런 단순한 걸 하기 때문에 그냥 좀 자신감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영어 면접 굉장히 많이 예전에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자신감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웹엑스로 진행을 한다니까 웹엑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근데 요즘에는 비대면 수업으로 다 대학기 전환이 맞아요. 되면서 웹엑스나 줌이나 스카이프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웹엑스 한번 뭐 깔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그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실무진 면접이겠죠. 실무진은 네. 2대2 혹은 3대3에 다 대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면접은 1대1이에요. 외국인과의 1대1 10분. 실무진은 2대2 또는 3대3에 30분 다 대답니다. 주요 기출 질문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최근 우리 회사 관련된 이슈, 엔지니어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 입사 후 구체적으로 일하고 싶은 부분, 그리고 꼭 물어보는 거. 해외 근무가 가능하냐? 해외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해외 문제와 관련된 질문이 꼭 나온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2차 면접도 뭐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언과 함께 또 원포인트 레슨 짚어주시죠. 2차 면접은 마찬가지로 3대4인데 아까 1차 면접이 네. 30분이었거든요. 예. 2차 면접은 50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갔다 온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어렵대요, 1차보다. 여기가 면접이 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 기출 질문들 말씀드린 그 직무와 관련된 거, 그리고 회사 이슈와 관련된 그걸 계속 물어본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진짜로 전공 지식을 물어봅니다. 뭐 ROC 곡선, 결정 계수, 가설 검정 방법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전공 책 한번 쓱 다시 보는 거 추천드리고 예. 상황 질문 물어봅니다. 네. 상황 질문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리콜 네. 사태라든지 그와 관련된 상황들을 물어봅니다. 임원들은 물어봐요. 꼭 그런 걸, 그리고 그거 꼬리 질문도 한 두세 개 계속 한대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이 상황 질문이 나왔을 때 팁을 한 가지 드리면, 뭐 예를 들어 리콜 상황이 발생했다 어떻게 할 거냐,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신입 직원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하다간 더욱더 일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하고 네. 보고 드린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단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느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지, 예. 어떤 절차를 위반한 건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보고할 건지, 이 두 개만 기억을 하신다면 상황 질문도 여러분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너무 궁금한 게 이렇게 어렵게 해서 들어갔는데 전환이 어느 정도 됐는지, 채용이 이게 인턴십이잖아요. 다 네. 정규직 전환이 될까요? 거의 뭐 이렇게 어렵게 뽑았고 또 가족처럼 그러니까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나가겠다.
자기가 뭐 맨날 그 지각하고 근태가 안 좋고 이렇지 네. 않는 한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맨 처음 말씀드린 네. 신입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한 게 네. 나만 문제 안 일으키면 네. 나만 이런 리콜 문제 겸을 안 일으키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들어봅니다.